강원도 강릉시 옥천동의 좁은 골목길, 수십 년 된 건물들 사이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갈한 외관의 이 식당은 40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죠. 낡은 나무 간판에는 할아버지의 부엌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간판의 글씨는 제 첫 손님이 써주신 겁니다.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글씨만큼은 그대로 남겨두고 싶어서요. 김수창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강릉중앙시장으로 향합니다. 새벽녘 시장은 아직 어둑하지만 곳곳에서 준비하는 상인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들립니다. 20년째 같은 자리에서 채소를 파는 박순자, 할머니께 인사를 건네고 생선가게 최덕수 주인과 날씨 이야기를 나눕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60년대 분위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실내는 나무로 된 낡은 식탁과 의자들이 정겹게 놓여 있고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빛발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김수창 할아버지의 과거는 평탄치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했죠. 한때는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무리한 투자와 확장으로 회사는 부도가 났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10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 남긴 채로요.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비 오는 소리를 들었죠. 모든 것을 잃은 김수창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고향인 강릉으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보증금으로 허름한 가게를 임대해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강릉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되었지만 여전히 김수창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시장을 찾아 직접 장을 봅니다. 2024년 겨울, 유난히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한파에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늘 북적이던 식당도 일찍 파장할 듯 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지 1시간도 더 지났을 무렵 김수창 할아버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이제 문 닫아야겠네. 그때였습니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한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회색 코트 차림의 여성은 주변을 서성이다 식당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치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듯 했죠. 괜히 마음이 쓰여 김수창 할아버지는 문을 닫지 못한 채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찬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고 간간히 눈발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어깨는 차가운 바람에 움츠러들었고 발걸음은 어딘가 망설임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김수창 할아버지는 문득 4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강릉으로 내려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창밖의 추위와 달리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구석에 있는 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들어가고 있었죠. 젊은 여성은 문가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식사할 수 있을까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든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이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김수창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옆에 있던 난로에 장작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끓여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성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가에 걸린 낡은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김수창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방금 부친 계란말이를 내어놓았습니다. 젊은 여성은 수저를 들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은 사람처럼 음식을 소중히 담아 먹었죠. 천천히 드세요. 더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밖에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특유의 동에 바람이 거리를 휘감았죠. 김수창 할아버지는 차가운 바람을 막으려 출입문 앞에 두꺼운 담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김수창 할아버지는 주방에서 굽은 고등어 한 마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오래된 소주병 하나를 꺼냈죠. 혹시 한잔 하실래요? 밖에 눈도 많이 오는데 이야기라도 나누면서 기다리시죠. 젊은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창 할아버지는 소주잔을 2개 꺼내 놓았죠. 소주가 1잔, 2잔 오가는 동안 바깥의 눈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나 봐요? 네. 아버지의 고향이 강릉이라고 들어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소주 1잔이 들어가자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이야기, 3년 전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는 이야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리고 전세 사기까지 당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야기까지. 더는 서울에서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늘 그리워하던 고향, 강릉에 와보고 싶었습니다. 김수창 할아버지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강릉으로 내려왔던 그때 자신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 모든 걸 잃고 이곳으로 왔었어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김수창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젊은 여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한때 큰 회사를 운영했던 일 욕심을 부려 모든 것을 잃은 일, 그리고 가족과 이별했던 아픈 기억까지. 밤은 깊어갔고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죠. 김수창 할아버지는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근처 여관은 문을 다 닫았을 텐데 저기 난로 옆 방에서 하룻밤 쉬어 가시는 건 어떨까요? 눈이 잠시 멎은 새벽 2시, 김수창 할아버지는 난로 옆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방은 비록 좁았지만 난로의 온기가 가득했죠. 젊은 여성은 고개 숙여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신세를 지다니. 김수창 할아버지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대신 주방으로 가 따뜻한 보리차를 한 주전자 더 끓여왔죠. 술 기운이 조금 올랐는지 젊은 여성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속이 쓰릴 텐데 보리차 1잔 더 마시고 주무세요. 젊은 여성은 보리차를 받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빛바랜 사진 1장이 걸려 있었죠. 서울에서 찍었다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수창 할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아드님은 지금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내 불찰이죠. 김수창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가족을 생각했더라면 지금쯤 당신처럼 젊은 딸이나 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젊은 여성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이야기,
아버지가 자주 고향 강릉을 그리워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 바닷가였다는 이야기까지. 아버지는 늘 강릉에 가면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끝내 함께 오지 못했죠. 이야기를 하던 젊은 여성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수창 할아버지는 옆에 놓인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좋은 분이셨나 봅니다. 네, 정말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힘들 때면 늘 곁에서. 그때였습니다. 젊은 여성의 가방에서 지갑이 떨어졌고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김수창 할아버지는 무심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와 그의 딸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죠. 김수창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김수창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어린 아들의 모습과 지갑에서 나온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에서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수창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그러나 그 말은 끝내 마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운 듯했죠. 대신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사진 좀 자세히 보시겠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본 젊은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의 모습은 분명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김수창 할아버지. 할아버지? 김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가 내 할아버지란다. 내 아버지. 민규는 내 아들이었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김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김수창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전 아내와 함께 떠났던 10살배기 아들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럴 만도 하지. 내 아버지가 나를 원망했을 테니까. 김수창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듯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죠. 20해 전 아들 김민교가 보냈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편지에는 그렇게 짧은 글귀만 적혀 있었습니다. 회신 주소도 없었고 더 이상의 소식도 없었죠. 김수창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받고 서울의 모든 김민교를 수소문했지만 끝내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연아,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김하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두 사람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들의 등 뒤로 비치는 가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수창과 어린 김민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내 아버지가 왜 그토록 강릉을 그리워했는지.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난로의 장작이 타들어가며 따스한 빛을 뿜어냈고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제 겨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연아, 이제 고향에 돌아온 거야.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내 할아버지의 집이란다. 동해의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던 새벽 김수창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웠죠. 난로 옆방에서 잠든 손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더 일찍 오셨네요. 20년째 채소를 파는 박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손님이 오늘 아침을 드실 거라서요. 특별한 손님 말이에요. 김수창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장을 보았습니다. 신선한 두부와 콩나물, 미나리를 고르고 생선 가게에서는 막 들어온 고등어도 사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하연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더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을까?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김민교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탓이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김하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죠. 할아버지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된장찌개지만 오늘은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할아버지, 8시가 되어갈 무렵 김하연이 주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였지만 어제와는 달리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일어났구나. 어서 와서 아침 먹자.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죄송해요. 김하연은 할아버지가 차려준 아침상 앞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구운 고등어,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아버지가 이런 된장찌개를 좋아하셨나요? 글쎄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구나. 내 아버지가 떠났을 때는 아직 어렸으니까. 김하연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자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이에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김하연은 할아버지의 식당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김수창 할아버지가 만류했지만 김하연은 고집을 꺾지 않았죠. 할아버지, 저도 서울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 집이잖아요. 그 말에 김수창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김하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묵묵히 아침 장사 준비를 했죠. 혹시 아버지 어린 시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설거지를 하며 김하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규는 참 착한 아이였어. 어머니 없이 자랐지만 늘 씩씩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주말이면 내 회사에 와서 구경하곤 했단다. 건설 현장이 위험하다고 말려도 꼭 따라다녔지. 나중에 커서 아버지처럼 회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던 김수창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첫 손님이 들어왔죠. 어머, 오늘은 새로운 분이 계시네요. 매일 아침 들르는 회사원 손님이었습니다. 네, 제 손녀입니다. 김수창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손녀분이셨어요? 처음 뵙네요. 손님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40년간 홀로 식당을 운영하던 김수창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예쁜 손녀가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던 모양이었죠. 어젯밤에야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앞으로 여기서 함께 일하게 될 것 같아요. 김하연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강릉 골목에 정겨운 이야기 하나가 더해졌죠. 홀로 지내던 부엌 할아버지에게 손녀가 찾아왔다는 소식은 이웃들에게 마치 작은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혼자 고생 안 하셔도 되겠네요. 아이고, 얼마나 좋으세요. 이제 저녁에라도 일찍 들어가 쉬시라고요. 손님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김수창 할아버지와 김하연의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잠시 한가해진 식당에서 두 사람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강릉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교동시장의 떡볶이, 정동진의 일출, 경포대의 달빛. 김하연의 말에 김수창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죠. 내일, 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곳들을 같이 가보는 건 어떠니? 다음 날 아침 김수창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식당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는 미리 연락을 드렸고 문 앞에는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쉽니다라는 메모를 붙여두었죠. 준비됐니? 네, 할아버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교동시장이었습니다. 김수창 할아버지는 좁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옛날에는 떡볶이 가게가 있었어. 내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자주 들렀던 곳이지. 김하연은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기, 저 문방구에서는 항상 야구 카드를 샀단다. 용돈을 아껴서 모았다가 시장을 나와 그들은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은 많이 바뀌었지만 오래된 담벼락과 계단의 모습은 그대로였죠. 김수창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내 아버지가 살던 집이었어.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섰지만 김하연은 그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놀았을 골목길,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오르내렸을 계단, 그리고 창가에 앉아 바라보았을 하늘까지. 할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창밖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잠들기를 좋아하셨대요. 김수창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버릇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을 테고 그것이 어느새 아들의 습관이 되었던 것이죠. 점심때가 됐구나. 이번엔 내 아버지가 좋아하던 국수집에 가보자. 오래된 국수집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나란히 앉아 뜨거운 멸치국수를 먹었습니다. 김하연은 국수를 먹다가 문득 울음을 터뜨렸죠. 이 맛이에요. 아버지가 가끔 해주시던 국수 맛이. 오후에는 경포대로 향했습니다. 겨울바다는 차갑고 거셌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김수창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바다를 참 좋아했어. 주말이면 여기 와서 몇 시간이고 파도 소리를 듣곤 했지.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정동진으로 향했습니다. 김하연이 가지고 온 사진 한 장을 펼쳐보았죠.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바닷가였다고 했지? 여기 정동진이었을 거야. 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으니까. 그곳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식당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김하연은 할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 시장을 다녀왔고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아이고, 이렇게 일찍 일어날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혼자 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도와드려야죠. 김하연의 말에 김수창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의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먼저 맞이할게요. 할아버지는 주방에만 계세요. 허허, 그래도 내가 주방을 비워줄 순 없지. 에이, 제가 카페에서 일할 때 배운 서비스 정신이 있다고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정겨운 실랑이는 첫 손님이 들어오며 끝이 났습니다. 김하연은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고 할아버지는 주방에서 평소보다 더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죠. 어머, 이제 정말 식구가 된 것 같네요. 네, 할아버지 솜씨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점심시간, 김하연은 젊은 감각으로 식당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인터넷에 식당을 소개하고 사진도 찍어 올렸죠. 할아버지의 정성과 손녀의 젊은 감각이 더해지자 식당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가게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래요. 강릉 맛집으로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 그렇게 됐다면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저녁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둘이서 손님들을 맞이했죠. 김하연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손님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참 하연아, 이제 우리 가게 이름을 바꿔볼까? 네, 할아버지의 부엌이라는 이름이 좋은데요. 아니, 이제는 우리의 부엌이라고 하면 어떨까 해서. 김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민교가 우리를 보고 있다면 틀림없이 좋아할 거야. 밤이 깊어가는 시각,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하고 난 후 김수창 할아버지와 김하연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 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죠. 할아버지, 이제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식당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옆에는 새로운 사진이 하나 더해졌죠. 할아버지와 손녀가 식당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릉의 작은 골목, 우리의 부엌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뛰어넘어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강릉의 차가운 겨울바람도 오늘만큼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